재지정되고 나서 그 3, 4일 동안에 거래할 사람들을 거래해가지고 이제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끼 매물 자체가 지금 거래될 건 다 거래했고 이제 안 팔 매물들만 있는 거라 가지고 매물이 재지정됐다는 발표 나오고 거래할 애들은 다 거래하고 이제 재지정이 시작됐잖아요. 24일부터 매물이 오히려 더 들어갔대요. 아까 오면서 아까 올 때 만났잖아요, 길거리에서. 네. 제가 또 확인하면서 왔는데 매물이 또 싹 걷어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지정이 이제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팔 사람도 없다는 거지. 급한 사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매물이 싹 걷어져서 거래량은 당연히 재지정된 이후로 많이 또 줄어들 거예요. 근데 가격은 글쎄가 되는 거죠. 가격은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대요. 아직 관망하고 있고 분위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가격은 유지될 것 같다. 그렇지만 거래량은 줄어들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숨고르기입니까? 약간 그렇죠. 이미 해제되고 나서 조금 거래가 많이 됐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재지정 발표 난 이후로 더 많이 거래됐어. 우리 이전에 24년도에도 상반기 거래 많이 되고 하반기에 조용했잖아요. 지금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이슈 때문에 거기서 또 거래가 확 몰려가지고 그 뒤에는 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이후에는 좀 조용해지는 거죠. 가격은 근데 글쎄가 되는 거지. 제가 봐도 그렇게 물론 이제 잠실 같은 데는 매물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뭐 잠실 리센치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28억 5천, 34평 기준으로 토지거래구역 해제되고 나서 최고가가 32억 9천까지 찍었거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나오고 나서 다시 28억 5천 급매가 나왔어요. 물론 모든 물건이 다 회기해서 28억 5천으로 회기된 건 아니고 원래 32억 밑으로는 매물이 안 나왔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이후에 30억 전후 그리고 30억 밑에 있는 매물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3, 4일간에 그런 애들이 다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못하니까 매물도 줄고 가격은 그 정도로 고수되지 않겠냐. 30억대가 거래됐으니까 그 정도 거래될 것 같아요. 뭐 잠실 같은 경우는 특히 엘스 같은 경우는 잠실의 3대장이라고 해서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엘스가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해서 더 유명하고 리센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언급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리센치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고 왔어요. 이번에. 엘스는 20평대가 1000세대가 넘어요. 근데 리센치는 20평대가 100세대, 130세대, 200세대밖에 없어요. 주력이 30평대? 네, 주력이 30평대예요.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갭이 좀 적어야지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30평대보다는 20평대가 훨씬 가격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자들이 좀 여기에 리센치보다는 엘스에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리센치에는 좀 실거주자 비율이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구역 해제 발표단 이후로 이거는 좀 확인된 건 아닌데 어떤 썰이 있냐면 엘스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과 동시에 매물이 100개가 쏟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근데 이게 5,000세대가 넘으니까 거의 5,500세대 넘거든요. 그러니까 5,500세대에 100개도 매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해제되고 나서 갭 투자자들의 매물이 100건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건이나 쏟아졌는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싸게 살 수 있었겠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다. 그래서 32억. 너무 안타까운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기 전에 28억대 샀어. 근데 토지거래구역 해제해준다고 해가지고 33억 거의 29억 9천이면 33억이잖아요. 그럼 그 갭이 얼마예요? 벌써 4, 5억이야. 4억?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한다고 나서 급매 물건이 28억 5천까지 나왔단 말이야. 다시 32억 9천에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많이 크네요, 여기는. 아까 대치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피해자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또 실거주자라는 거야. 이게 뭐 갭 투자자들만 들어와서 뭐 피해를 봤다. 너가 투자하니까 잘못 투자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거주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책이 일관성 없게 나오고 이렇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거주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제가 엘스랑 리센치랑 차이가 났을 때 제가 더 확실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엘스랑 리센치랑 초중고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엘스는 고등학교의 인원이 433명? 여기 잠일고등학교? 그리고 여기 잠신고등학교는 695명. 얘는 거의 700명 정도 되고 얘는 400명 좀 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학부모가 아니라서 별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명수가 작아지면 내신이 중요해요? 학부모 아니라 관심 없구나. 아, 저는 수능으로 대학 가던 시대라서 잘 모르겠네요. 요새는 수능으로만 가지 않고 내신이 중요해요. 등급제. 아. 그래서 그 비율대로 그 명수의 몇 %까지는 1등급, 명수의 몇 %까지는 2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명수가 작을수록 300명의 10%랑 600명의 10%랑 다르지. 3명 안에 드는 거랑 6명 안에 드는 거랑은 정말 다르지. 큰 차이거든요.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스에 사시는 분들은 애가 고등학생 때에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리센치로 많이 넘어가신대요. 되게 예민하거든, 그거는. 저희 첫째가 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저도 예민해지더라고요. 지금 다니고 있겠네요? 네, 지금 고등학교로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야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좋아졌네. 요새 요새는 고등학교 그런 세대 아니에요. 좋아졌네. 7시 20분까지 아니, 등- 9시. 등교했는데 우리는. 9시 그래서 인가? 늦으면 줄 빠따 맞고 막 그랬는데. 아, 좋네. 왜 이렇게 늙었어요? 좋다. 야, 서울 좋네. 대전은 막 이게 쫙 전체 줄 빠따 때리다 막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야, 그만하자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건 진짜 옛날 시대 얘긴데. 남자 고등학교라 좀 거칠게 컸죠. 줄 빠따 쫙 세워놓고 막.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11시 반까지 하고 아니에요. 밤에. 아니, 요새는 아니에요. 아, 좋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등급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더 리센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여실해 그런 이유가 있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잠실에서 거래하신 분들은 진짜 좀 충격이 좀 크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엘스나 리센츠 그리고 여기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움 쭉 지나서 여기 파크리오까지 금매로 들썩들썩했어요. 3, 4일 동안. 그래서 쭉 보면 근데 레이크 팰리스 근데 되게 잠실주공 5단지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 엘리트가 오르니까 잠실주공 5단지는 해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견인돼서 갔겠죠.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사실 엘리트가 연식이 이제 좀 됐잖아요. 2008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얘네가 이제 건축심의 하고 있어가지고 4, 5년 후에는 이제 이주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다들 이제 잠실주공 5단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 잠실주공 5단지도 가격이 좀 오르려고 하니까 8, 9건 정도가 거래가 됐대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러니까 해제되기 전에 거래를 한 거지. 그리고 해제되고 나서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으면 이게 계약서를 쓰는 게 오래 걸려요. 이게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에 통과하면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가계약금을 걸고.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걸면 그게 계약이 성사된 게 아니고 얘 약정서라고 해가지고 약정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 심사가 통과됐어. 근데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된 거예요. 가격이 올랐어. 지금 잠실 엘리트가 지금 5억이 쫙 올라갔죠. 잠실주공 5단지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올리고 싶다. 올리고 싶죠. 계약금을 1억밖에 안 걸은 거야. 5억이 올랐어. 그래서 8, 9건 중에 7, 8건이 배액 배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쫙 다 파기됐대요. 그랬는데 한 건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이 왜 진행됐나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은 계약금을 4억을 걸었다는 거야. 지금 4억 올랐는데 배액 배상에서 4억을 돌려주면 그건 좀 이건 진짜 깨지도 못해. 이건 깨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는 계약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 구역에서는 1, 2억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배액 배상이 어려워지는 그런 그 금액의 구간에 올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한 건은 4억을 걸어서 못 깼대요. 나머지는 다 깨졌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이제 빠질 애들은 다 빠져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줄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여기선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얘도 34평 기준으로 29억까지 거래됐다가 28억 5천, 28억 막 이렇게 금매가 여기 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급한 금매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모든 부동산에 갔을 때 그 금매를 어떻게든 빨리 팔아보려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만 하시는 거야. 근데 29억에 거래했고 28억이나 28억 5천이 나온 게 사실 엘리트에서 지금 32억 나오다가 28억 나오는데 이게 금매처럼 느껴지겠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다들 시큰둥한 거지 반응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상황이고 파크리오도 얘도 27억까지 거래했다가 34평 기준으로 27억까지 거래했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된다는 소식에 24억 5천까지 나오고 그 물건 바로 빠지고 다음에 25억 그리고 25억대로 매물이 나와서 그날 21, 22, 23 이렇게 해가지고 쫙 물건이 수십 건이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파크리오도 단지가 6천 건이 넘거든요. 6,800세대여가지고 이쪽도 거의 막 10건 넘게 그 짧은 기간에 두 자릿수로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여기 잡레아가 이제 입주를 해요. 얘가 25년 6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네. 아, 이거 12월? 25년 12월에 입주를 하는 거여가지고 여기가 지금 34평 기준으로 34억이래요. 근데 여기는 지금 34평 기준으로 지금 25억 정도 하니까 싸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파크리오에서 사장님들은 얘보다 엄청 싸. 그리고 막 이 가격이 살 수 있는 건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어필을 하시는데 입지가 다르잖아요. 완전 역세권, 초역세권에다가 그 똑같이 올림픽공원에 빨리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여기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이랑 옆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랑 이게 약간 이쪽이 앞단지 느낌이 여기 뒷단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파크리오는 1단지, 2단지, 3단지 엄청 커요. 뒤로 갈수록 여기 열심히 걸으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 진짜 넓던데요? 네. 도시야 도시 그냥. 네, 헬리오도 네. 뭐 만세대라서 저기서 끝과 가려면 한 20분 열심히 걸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한 15분 정도 열심히 걸어가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원하는 사람도 뭐 3단지도 괜찮아 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요. 앞동이랑 뒷동 여기 3단지랑.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 중앙대로가 좀 활발하고 여기에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여기 좌우로 뻗어져 있는 단지들보다. 그래서 여기 중앙대로에 있는 단지들과 아닌 단지들 간에 좀 가격 차이도 좀 있고. 근데 여기 잡레아 때문에 좀 또 영향을 받고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잡레아로 좀 많이 넘어가려고 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레일도 또 있고. 그러니까.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파크리오는 여기 입주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실 같은 경우 지금 잠산대청 이렇게 했을 때 대치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청담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 다 얘기해요. 우린 잠실이랑 달라. 잠실은 매물도 많이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된 다음에 금매도 좀 나와가지고 거래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달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삼성이랑 청담동도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 거기는 사실 청담이랑 삼성동은 그냥 그 가격에 그냥 계속 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된다는 얘기 나왔어도 34평 기준으로 여기 보면 사실 여기 삼성이랑 청담동은 주거 지역이라보다 상업지역 그 일자리 지역이라는 그게 많아가지고 대단지가 막 많이 있다기보다는 소규모 단지들이 있고 정말 대단지는 여기에 조금 몰려있는 거 이외에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물론 요 위에 뭐 이편한 세상 대림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때요? 단지 밀집도가 여기만큼 그렇지 않고 잠실의 주거지역 막 이렇게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가장 대장 아파트는 라클렛이거든요. 여기가 가장 신축급이고 34평 기준으로 가격대가 엄청 높죠. 여기도 좀 막 점프 이렇게 막 올라가 있죠. 그죠? 기존에 막 32억 했는데 막 37억 막 이렇게까지 거래됐으니까 얘네도 확 올라가는데 이 가격을 고수하는 분위기예요. 재지정된 발표난 이후에도 뭐 잠실은 조금 싸게 거래를 했다라고 하지만 여기 좀 준신축급인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가격을 막 금매를 막 확 던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치처럼 뭐 조금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5천에서 1억 이내가 조정이 되는 거지 막 잠실처럼 막 5억, 4, 5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치, 삼성, 청담은 크게 많이 금매가 나오지 않은데 잠실은 워낙 갭 투자도 활발한 단지들이 있었고 대단지고 매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금매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폭이 좀 컸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되고 나서 3, 4일 동안에 지금 거래가 엄청 활발하고 가격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정말 재밌는 단어가 오세훈표 반짝 세일이었다. 반짝 세일? 이 금매가 나왔잖아요. 금매 나온 걸로 지금 잠실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잠실에서 그런 물건들이 막 나왔으니까 반짝 세일이 이루어졌다. 그 3, 4일 동안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랑은 다른 세상이야 라고 치부해볼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분위기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아 왜요? 저희 은행 TV도 돈 많으신 분들 많은데. 그쵸. 돈 많으신 분들도 많죠. 아까 그거 뭐였죠? 반포? 다들 반포 DH 클래스
클래스트 아파트? 네네. 아, 딱 길다. 반포 DH 클래스트. 이거 사요? 사고 싶으면 사세요. 여러분 사십시오. 찍어드립니다. 네티아가 찍었다. DH 클래스트 사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 돈 많잖아요. 저는 못 가지만 여러분들은 사십시오. 이런 거.